우리나라의 보안 기술이 정착되기 전인 80년대 후반부터 보안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국내 최초의 여성 보안 전문가가 있는데요. 오늘 주민피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이버보안연구본부의 조현숙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이 보안이라는 게 방패 역할을 하는 거 참 고된 일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보안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정보보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주 우연합니다. 네. 80년대 중반에 TV를 우연히 켰는데 거기서 영화에서 어느 스파이가 전력선을 자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정보를 빼내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예. 지금은 전력선 통신이 일반화됐는데 그게 그 당시는 공상소설 같은 아주 호심이 많은 예, 장면이었어요. 예. 사실 모든 기술은 SF 영화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네. 예. 예,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게 뭘까? 네.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그게 정보 보호라는 거예요. 즉 해킹이었어요. 그래서 정보 보호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네. 빼내는 거를 흥미를 가지셨던 건 아니고 네. 이게 빼내는 것을 나쁘게 쓰는 것을 막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네, 생각하셨군요. 물론 그렇죠. 다행히 좋은 쪽으로 네, 길을 걷게 그렇군요. 되셨네요. 사실 80년대면요, 보안에 대한 지원도 적고 굉장히 척박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그때부터 보안 관련 연구를 시작하시면서 참 어려운 점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안 분야가 기술의 한 분야로 정착되지도 않는 시절이었고요. 물론 보안을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는 건 참 어려웠습니다. 물론 책도 없었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논문을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아주 예. 열정을 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겠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그 자료가 없었으니까 네. 처음에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길을 만들어 가는 건데 그러면서 점점 우리나라 보안 기술이 발전하는 거 보면서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보안 기술이 좀 어느 궤도에 올랐다. 네.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언제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예. 90년대 말에 전자상거래가 도입이 됐거든요. 예. 그 당시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도입이 됐었어요. 네네. 2001년에. 예. 그런데 2003년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1.25 인터넷 대란 그게 발생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인터넷이 마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 정보통신부죠. 정보통신부에서 조직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그 후로는 2009년 전까지는 그런 사고 없었어요. 예. 그런데 2009년 77 디도스를 계기로 해서 매년 큰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해킹 예. 사건,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 네. 지금은 거의 그 사이버 테러급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더 큰 문제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곳곳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320 테러, 원전 도면 해킹, 그리고 공공 IP 부정 발급 사태를 겪으면서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그렇다면 사물 인터넷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보안을 더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은 언제 어디서나 그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는데 그만큼 보안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저는 그 기술 개발하는 입장으로서 그 보안 강화를 위해서 기술 개발에 좀 더 그 신뢰가 가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좋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겠죠. 서로 연계적으로 예.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빨리 네.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죄송합니다. 여성 전문가가 이제 처음에는 최초라고 하셨어요. 길을 만들어가면서 개척해 나가셨는데 네. 오히려 이 남성들 사이에서 여성으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뭔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어떤 뿌듯했던 좋았던 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예. 사실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안하면은 해킹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그 해킹하면은 해커들은 며칠 밤을 세워서 그 해킹하는 그런 걸 떠오르기 때문에 여성들이 잘 안 가는 그렇게 아마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보안은 공격과 대응의 싸움이에요. 예. 그래서 공격하는 부분,
해킹은 공격하는 부분에 해당하고요. 실제로 보면은 공격보다는 대응에 훨씬 더 그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좀 더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여성들한테 오히려 더 적합한 분야가 아닐까. 다행히 최근 들어서 여성 보안 전문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사실 제가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그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5% 정도? 네. 15?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성분이 보안 전문가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존경스러운데요. 사실 앞으로 보안 분야를 희망하는 과학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행히도 그 보안의 분야가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그 유수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보면은 유망 직업 탑 10에 항상 보안 전문가가 들어있거든요. 예, 그만큼 그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 직업의 전망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보안은 다른 분야하고 좀 달라서 최고의 능력을, 기술을 요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몇몇 보안 전문가들이 해외 유수 기업들한테 지금 스카웃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능력을 갖고 자기가 능력이 갖고 적성이 맞으면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얼마든지 우수한 전문가로서 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좀 힘든 분야가 아닐까 해서 이 길을 가도 될까 고민하고 있는 이 보안 전문가, 예비 보안 전문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우리나라 보안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고치면 좋을까? 이 점도 지적 좀 해주시죠. 예,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예.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서비스 가치를 잘 인정을 안 한 게 많이 아쉬워요. 근데 보안 분야에서도 보안 서비스 가치를 인정하는 분야가 정착이 되면은 보안 산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결국 보안 산업은 기술의 발전, 보안 전문 인력 양성과 더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더 이렇게 보안 인력, 그다음에 기술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화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면에서 보면은 최고 수준이 미국과 한 1.6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딘지 그걸 파악을 해서 그 분야를 적극 육성시키고 하고 그다음에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 사이버 보안이 사실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기술로 떠올랐는데요. 우리나라가 사이버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보안 인력을 양성을 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이버보안연구본부의 조현숙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